자, 오늘은 질량 보존 법칙을 배울 건데, 질량 보존 법칙이 딱 이름만 들으면 와, 법칙? 막 낯설고 어려울 것 같고 막 그러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냥 정의해 놓은 걸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 믿고 한번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배우는 아니지, 연예인 백종원 씨죠. 자, 이 백종원 씨가 이제 음식과 관련된 걸 이제 많이 하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제부터 상상을 하는 거야. 내가 백종원 씨한테 백종원님 닭다리 좀 하나 들고 계셔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어. 그래서 백종원이 닭다리를 들고 있었어. 이 상태에서 몸무게를 측정할 거야. 백종원 씨가 닭다리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몸무게를 측정했더니 예를 들어 70kg이래. 70kg. 자, 이때 이제 백종원 씨한테 백종원 씨 이제 닭다리 드셔도 돼요 하니까 백종원 씨가 체중계 위에서 닭다리를 막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자, 이렇게 맛있게 먹고 난 후에 뼈다귀는 여전히 들고 있는 채로 맛있게 먹고 난 후에 체중계에 그 숫자가 올라갈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혹은 그대로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체중계에 닭다리 들고 올라인 상태에서 먹기 전과 먹고 난 후에 이 체중계의 수치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어떨 것 같아요? 먹었으니까 왠지 몸무게가 줄지 않았을까, 혹은 먹었으니까 오히려 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답은 전혀 변함이 없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자, 체중계 위에 올라와 있을 때 그 닭다리를 손에 들고 있다가 이걸 뱃속에 넣은 걸 뿐이야. 좀 더 이제 원초적으로 얘기하자면 닭다리가 그냥 뱃속으로 들어간 걸 뿐이야. 닭다리가 여기서 막 자연 분만해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어디서 막 어떤 고기가 달라붙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손에 있던 닭다리가 그냥 뱃속으로 들어간 것 뿐이에요. 위치만 바뀐 거일 뿐이지 달라진 건 없어. 자, 이렇게 봤을 때 당연히 질량에는 변화가 없겠죠. 이것이 바로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내가 닭다리를 손에 갖고 있던 아니면은 내가 이것을 소화시키던, 어쨌든 그것은 위치만 입자들만 그냥 옮겨진 거일 뿐이기 때문에 질량엔 변화가 없다. 이것이 바로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질량 보존 법칙이란 반응 전과 반응 후 물질 전체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체라는 거. 반응 전의 전체 물질과 반응 후의 전체 물질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자, 이게 맞는 이유가 뭐냐, 이게 법칙이 성립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누이 얘기하죠. 화학 변화, 화학 반응을 한다고 했을 때 원자의 종류나 개수의 변화가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없죠. 그때 내가 레고로 비행기랑 자동차 얘기했잖아. 비행기를 만들든 자동차를 만들든 그 사용한 부품이 똑같다면은 원자의 레고 그 부품들은 다 일정하기 때문에 전체 질량도 일정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화학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어떤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나 이런 분자들은 반응을 한다고 했을 때 분자의 배열, 그러니까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배열이 바뀔 거일 뿐이지 원자 전체의 총 개수, 원자 전체 총 질량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오해할 만한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실험을 하나하나 예를 들어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 번째로 다양한 실험을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실험은 바로 모양을 변화시킬 거예요. 이거는 물리 반응이죠. 물리 반응. 단순히 모양만 바꿀 거야. 자, 모양만 바꿨을 때에도 전체 질량, 반응 전과 반응 후 모양이 바뀌었을 때 질량이 어떻게 될지, 이거를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첫 번째로 물리 변화의 대표적인 예로 종이를 찢었을 때 질량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때 이 종이를 담기 위해서 플라스틱 컵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 종이를 플라스틱 컵에 꽂고 질량을 측정해 보면 14.5g이 나왔습니다. 얘를 찢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이렇게 잘게 쪼갰어요. 잘게 쪼갰을 때 질량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5g으로 동일하죠. 즉 물리 반응을 한다 하더라도
상태가 변하거나 모양이 변한다 하더라도 질량에는 변화가 없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보셨죠? 종이를 찢기 전과 찢은 후에 총 질량에는 변화가 없다. 이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내가 종이를 찢는다고 해서 종이에 있던 분자들이 어디로 날아가거나 빼앗기거나 혹은 새로 탄생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종이가 그냥 모양만 바뀐 것일 뿐이지, 얘가 찢기든 얘가 구겨지든 얘가 이렇게 막 휘말리든 상관없이 얘의 전체 질량은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너희들이 체중계 위에 서 있다고 한번 해보자. 너희들 체중계 위에 서 있는데 내가 딱 샜더니 70kg야. 근데 이번에 내가 힘을 빡 줬어. 힘 빡 줬어. 근육을 막 줬어. 그러면은 질량이 증가할까요? 증가하지 않아요. 내 모양만 바뀐 거일 뿐이지, 나를 이루고 있는 근육이든 뭐든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불룩 튀어나온 거일 뿐이지, 사실 이 근육은 원래 밑에 잠재되어 있던 근육들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내가 힘을 빡 준다고 해서 질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너네 막 몸 체중계 잴 때 뭔가 수치를 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꿈치를 든다든가 아니면 힘을 빼든가 하면은 질량이 감소될 것 같죠? 체중이 감소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체중계에 올라가면 내가 거기서 이렇게 힘을 주든 힘을 빼든 앉아있든 서있든 상관없이 체중계 위에 올라가면 저의 몸무게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모양이 바뀐 것 뿐이지 전체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실험을 할 건데요. 두 번째 실험은 뭐냐면 앙금 생성 반응 실험입니다. 우리 2학년 때 배웠어요. 앙금 생성이 뭔지 알죠? 앙금이란 거는 우리 파당금 이런 앙금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랑 물질이 만났을 때 생기는 고체, 이것이 바로 앙금입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이거죠. 지금 보면은 둘 다 투명색인데, 두 비커에 있는 용액이 다 투명색인데 얘네를 섞으면은 갑자기 노란색이 확 생깁니다. 노란색 물감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 그냥 투명색과 투명색을 섞었더니 노란색이 생겼어. 이거는 이 물질과 이 물질을 섞었을 때 만들어지는 새로운 분자들이 노란색 고체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고체가 형성되면서 얘가 가라앉거든요. 이런 것을 앙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앙금은 고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할 건데요. 오늘은 염화칼슘과 탄산나트륨이라는 이런 화학 물질을 섞어서 앙금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염화칼슘 한번 보겠습니다. 염화칼슘의 화학식은 CaCl2예요. 자, CaCl2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분자를 표현하면은 얘는 Ca라는 CaE+라고 하는 이온, 이 원자들이 전자를 잃으면 이온이 되죠. 칼슘 이온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Cl 마이너스라는 이러한 이온들이 옆에 붙어 있는 것. 얘네들이 바로 염화칼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이 딱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바로 염화칼슘이에요. 염화칼슘은 이런 애들이 엄청 많이 있어. 알겠죠? 자, 그리고 탄산나트륨, 얘는 어떻게 생겼냐? Na2CO3예요. 자, 이거 보면은 Na가 두 개 있고 탄소랑 산소가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화학식을 갖고 있어요. 얘를 그려보면은 CO3는 그러니까 나트륨 두 개, 나트륨 이온 하나, 그 다음에 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CO3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있어. 분자 상태로 붙어 있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얘네처럼 이렇게 원자 하나하나 떼어지는 게 아니라 얘는 CO3가 같이 붙어서 하나의 분자를 이룬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생긴 애들이야. 이렇게 생긴 애들인데 얘네들이 물에 녹으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염화칼슘을 물에 녹이고 또 다른 비커에다가 탄산나트륨을 녹이면은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염화칼슘은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이 서로 이렇게 분리가 돼. 그리고 탄산나트륨도 물에 녹이면은 나트륨 이온과 탄산 이온이 이렇게 서로 분리돼. 이때 이거 보면은 선생님, 탄소랑 산소는 분리되지 않나요? 얘네들은 분리되지 않아. 얘네들은 이 상태로 똘똘 뭉쳐 있어. 이것만 좀 알아두세요. 이렇게 물에 녹이면은 각각의 이온들을 만들어내는데 얘네들 합치면은 앙금이 생성이 됩니다. 어떤 앙금이 생성되냐면은 여기 보면은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칼슘 이온과 탄산 이온이 만나서 앙금이 되면서 고체가 되거든요. 이때 고체가 된다고 했을 때
고체가 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전체 총 질량은 증가하는지 증가하지 않는지 이걸 한번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봐주세요. 자, 실험 봤죠? 네. 두 개의 용액을 섞은 다음에 질량을 측정했더니 변화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그러니까 뭐 아주 미세하게는 있었는데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수치라면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 뭐 이제 변수가 있었죠. 예를 들면 물이 증발을 했다던가, 예를 들어 물이 증발해서 기체가 됐거나, 아니면 선생님 실험하다가 뭐 좀 한 방울 정도 흘리면은 이 정도 오차가 생길 수 있지만 이 정도는 거의 질량의 변화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두 개의 물질을 섞었더니 고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질량의 총 질량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치 고체가 생기면은 고체가 단단하니까 더 무거워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무거워지지 않고 질량은 일정합니다. 그 이유를 선생님이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게 화학 반응식인데, 자, 나트륨, 그러니까 탄산 나트륨과 염화칼슘을 섞었어요. 섞으면은 이 이온들이 다 섞이겠죠. 그런데 칼슘 이온과 탄산 이온이 만나서 이렇게 화살표 밑이라는 얘기는, 이건 앙금이라는 얘기야. 앙금으로 가라앉았다라는 뜻이야. 탄산 칼슘이 앙금으로 가라앉았고 나머지 두 개의 나트륨 이온과 두 개의 염화 이온은 둥둥 떠다녀. 이렇게 누구는 여전히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누구는 이렇게 고체가 되지만, 고체가 된다 한들 그 전에 그냥 원자들이 결합된 거일 뿐이지 얘네들이 결합해가지고 막 부피가 늘어나거나 뭐 이렇게 성장한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그냥 입자만 붙어가지고 가라앉은 거일 뿐이에요. 그냥 입자만 붙어서 그냥 무거워서 가라앉은 거일 뿐이지 얘네들이 부피가 커지거나 질량이 증가한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볼게요. 아까 말했듯이 지금 염화칼슘,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 이 비커 안에 그러니까 칼슘 이온 하나 있고 염화 이온 두 개 있다고 쳐봅시다. 그 다음에 탄산 나트륨에는 탄산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두 개 있다고 해요. 그러면 왼쪽에도 원자 3개고, 그러니까 입자 3개고 오른쪽도 입자 3개죠. 그죠? 이때 얘네들을 합치면은 여전히 Cl-랑 나트륨 이온은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뭐 그대로 있다 치고, 얘랑 결합해서 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냥 단순히 원래 떨어져 있던 입자들이 붙은 거일 뿐이에요. 떨어져 있던 입자들이 붙은 거일 뿐이지 그렇다고 얘가 질량이 증가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체중계, 예를 들어서 나랑 방덕현 선생님 같이 올라와 있어. 그래서 같이 올라와서 질량을 측정했더니 150kg이야. 근데 이번에는 내가 방덕현 선생님이랑 껴안았어. 이렇게 껴안으면은 무거워지나요? 그러지 않죠. 이렇게 껴안는다고 해서도 그냥 단순히 껴안은 거일 뿐이지 질량이 증가한 게 아닙니다. 체중계 위에 올라와 있다면은 내가 방덕현 선생님 위에 올라와 있던 아니면은 껴안건 상관없이 우리는 질량을 그냥 합쳐진 거일 뿐이지 질량이 증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앙금을 생성해서 고체 물질을 만들지만, 고체 물질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원자, 입자의 그 배열만 바뀐 거일 뿐이지 입자 자체가 사라지거나 입자 자체가 새로 탄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량은 보존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염화칼슘이 내가 40g이었어. 탄산 나트륨이 50g이었어. 이걸 섞었더니 앙금이 생성됐지만 그래도 얘 질량은 얼마다? 90g이다.
총 질량, 이 반응의 총 질량과 생성의 총 질량의 변화는 없다. 변화가 없다. 질량이 보존된다. 이것이 바로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수학이랑 똑같은 거야. A랑 B를 더했더니 A 플러스 B가 됐어. 그러면 좌변과 우변은 똑같은 거잖아. 그죠? 똑같은 거예요.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법칙이라고 하니까 이건 모두 다 적용이 돼. 어떤 경우에도 반응 전의 총 질량과 반응 후의 총 질량은 항상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량 보존 법칙 개념 잘 기억해 두기 바래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생했습니다.